자, 기본 다지기 8번. 얘는 요거 3차식 두 개가 나왔잖아. 근데 두 개의 공통 접선이 이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두 개 공통 접선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얘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알 수 있어? 요거? 아니요. 우리가 네. y는 x 세제곱이 가장 기본적인 곡선인데 여기다 0 대입하면 뭡니까? 0,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1 여기 나오고 2 대입하면 8. 그럼 나 그게 나오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일,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막 8.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곡선인 거야 기본적으로. 네. 우와 그러다가 딱 멈추고 우와 이렇게 되는 곡선이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더하기 3 하면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간 거고 네. 얘는 여기다 아래로 한 칸 내려간 거고 그런 모양인 거지. 그렇지? 실제로 그리면 이게 되게 날카로워. 네. 근데 그렇게 날카롭게 그리면 여기다가 접선 그리기가 빡세가지고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좀 둥글럽적하게 그릴게. 여기가 0, 뭐 1, 2, 3이라고 치고 원래는 훨씬 샤프하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대충. 이게 이거야.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한 칸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둥글럽적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치? 그럼 얘랑 우리가 이걸 구분하라 하자 그랬지. 요 함수의 접선이 이 함수랑 이렇게 접한다. 이 포지션하고 이 함수가 이 함수하고 직접 접한다.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 네. 근데 지금 여기 8번 문제는 요 포지션인 거야. 이 두 함수가 직접 접하는 게 아니고 공통인 접선을 가는다. 그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공통인 접선을 가는데 그 접선을 대충 딱 느낌 있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잘 그렸지? 이게 공통 접선인데 이 공통 접선의 그래프를 구해라. 식을 구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림을 좀 대충 그리긴 했지만 더 절묘하게 그리면 여기가 얼마예요? 3,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일. 마이너스 1인데 이거 공통 접선이잖아. 네. 여기가 어디를 지날 것만 같아? 1, 1이 지나지? 그거를 눈치채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왜냐면 번 지나요? 얘랑은 이제 그 요점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거잖아. 네. 얘랑 4칸 정도 차이 나니까 동시에 접하는 그 직선은 요거의 중점 1을 지날 것이다.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진짜 쉬워. 눈치를 채가지고. 근데 일단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제 일단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위의 점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t, t 세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3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요런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y는 3t 제곱 x-t t 세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게 이거라고 치자고. 그치? 이게 지금 이 곡선이니까 이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을 일반화 시킨 거야. 그런데 이 접선이 얘랑 이거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맞지? 근데 얘가 얘하고도 어때야 돼? 얘랑도 서로 접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제는 요 직선하고 이 3차 곡선이 이렇게 서로 접할 때입니다. 그러면 두 함수가 접할 때는 어떻게 놓는다 그랬지? 같다. 그냥도 같고 미분한 것도 같다. 그거를 여기다 쓰는 거야. 음. 그치? 그래서 요거 x 세제곱 빼기 1과 요거 정리하면 3t 제곱 x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 얘랑 그냥도 같고 이거 미분해서 3x 제곱 요거 미분하면 3t 제곱 이것도 같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3 나누고 x는 뿔마 t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x는 뿔마 t야. 그러면 플러스 t 마이너스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럼 뭐 할까? x랑 t랑 같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얘도 지금 t 세제곱 빼기 1 되고 얘도 3t 세제곱 2t 세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거는 t 세제곱 나와서 t 세제곱 더하기 3하고 t 세제곱 빼기 1이 같대.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거 아니네. x랑 t랑 안 같네. 이게 아니고 그러면 x랑
마티가 같은 거겠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t 대입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빼기 1. 여기다 마이너스 t 대입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거를 싹 모아서 넘기면 뭐가 됩니까? 4t 세제곱 4t 세제곱 마이너스 1 넘겨보면 4 4. t는 1 1이구나. 그지? 그러면 t는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t는 1. 그럼 y는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t가 1이니까 3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끝입니다. 그지? 근데 만약에 아까 얘가 1이란 거 알면 겁나 쉽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면 만약에 요게 n이 1이다. 요거를 이것만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함수가 위아래로 갈라졌으니까 그 접선은 이거의 중점을 지나겠지 뭐.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눈치채고 구하면 진짜 더 쉬워져. 그럼 y는 mx 플러스 1하고 얘랑 접한다 하면 돼요. 얘랑 접한다 해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그럼 뭐 약간 이거랑 했으니까 얘랑 해보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하고 mx 더하기 1이 그냥 같아. 네. 그 다음 미분하는 거 3x 제곱도 m하고 같아. 그러면 m에다가 3x 제곱 넣으면 되겠지? 네.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3은 3x 세제곱 더하기 1이잖아. 네. 그럼 넘기면 2x 세제곱이 이어가지고 x는 1이 나옵니다. 그러면 x가 1이면 m은 3인 거지? 네. 그럼 바로 나오잖아.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둘의 그 y-좌표의 중점이 n이다라고. 이건 이제 특별한 케이스야. 얘랑 똑같이 생기는데 그게 하필 지금 y축에 대해서 이게 여기 있는 게 세 칸 들어가고 이게 딱 여기에 대해서 위아래로 평행이동한 게 보이잖아.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좀 옆에서 이루어지면 또 이거 못해.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그래서 이 문제는 요게 1이라고 이걸 느끼면 금방 풀지만 네. 이게 정석이야. 이걸 기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줄 건데. 그래도 지금. 아 그러네. 자, 얘는 F0이 5고 F5는 50일 때 GX가 XFX 이거래. 그러면 GX가 0부터 5까지 움직였을 때 그 평균 변화율과 G'C가 같은 C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지. 그럼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이거 알잖아.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이게 F'C랑 같아지게 하는 요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A하고 B 사이에 열린 구간 AB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였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F가 아니고 이 GX에 대한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해보자. 얘는 범위가 0부터 5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에 평균 변화율은 5 빼기 0 분의 G5 빼기 G0 이거지?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요게 G'C하고 같아지게 하는 요 C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0 그렇지. 0하고 5 사이에 있는 요 C 이게 뭐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G5는 뭐예요? G5는 여기다 5 대입하는 거니까 5F5가 되겠지? 네. F5가 얼마래? 5, 20. 얘가 20이래. 네. 얘는 100이겠네. 네. 그치? 그 다음에 G0은 0. G0은 0 곱하기 F0이니까 당연히 0이 되겠다. 그치? 됐네. 그럼 얘는 100이고 얘가 0이라면서. 네. 그러면 5분의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20. 그렇지. 그러면 G'C가 20이 되게 하는 그런 C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는 G'X를 구할 차례야. 여기에서 GX가 지금 X랑 FX가 곱해진 상태로 돼 있잖아. 네. 그럼 G'X는 어떻게 구합니까? X 1 곱하기 fx 더하기 x f'x 고배 미분 맞습니까? 네. 이거라고. 맞죠? 네. 근데 뭐라고? G 프라임 G. G'C 이런 거지? 네. F0은 5. 그럼 여기서 이제 G'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FC 더하기 C F 프라임 C 이게 됩니까? G F? 어. 그러니까 G 프라임 X가 이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아. G 프라임 C는 요게 되는 거잖아. 네. C를 대입했으니까. 네. 이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서 거꾸로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GX에 대한 게 아니고 F에 대해서 구하는 거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gx가 이거라고 하는데 0부터 5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에 대해서 주어가 너무 애매하다. fx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g'c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그 소리야? 이거면 C를 구해서 G 프라임에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 그거 같아 반대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 g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구했잖아. 네. 근데 f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f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만족하는 c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g'c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이게 주어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 주어가 저 맨 앞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라고 나왔잖아. 네. 그 다음에 gx를 적으라고 할 때 닫힌 건 0에서 평균값 정리 c에 대해서 이거 이거 애매한데? 말이 너무 애매한데? 그러지 않아? 얘가 평균 변화율이 26해 나왔잖아. 그러면 FX로 C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fx로 c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어떻게 c를 구해? 그니까요. 0에서 5까지. 그럼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얘는 fx가 0 대입하면 5를 지나고 5 대입하면 20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 점하고 만족하는 건데 요 점하고 연결되는데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5분의 15가 돼갖고 얼마예요? 3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하는 f 프라임 c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줘야 되는 거지. fx라고 하면 네. f 프라임 c는 3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f 프라임 c가 3이다. 이거를 찾으라고? 그럼 g 프라임 3 찾으라는 거야? 이 뭘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거 C가 아니고 이거 구하라는 거네 그냥. C 구하라는 건 줄 알았다. G 프라임 C 끝이야. 이거 물어봤네. 그러네. 뭐야? 뭐 삽질을 했어. 딴 소리인 줄 알았다. 그냥 G 프라임 C가 끝인 거지. 네. C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 여기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게 극값 이란 얘기인데 이 극값하고 극한값하고는 다릅니다. 네. 조심해야 돼. 극값하고 너무 위에 썼나 보이나? 네. 극값과 극한값은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네. 극한값은 왼쪽 오른쪽이 한 점에서 모이는 게 극한값이잖아. 근데 극값은 옛날에는 이제 이 극값의 정의가 한 10년, 한 12, 13년 전에 한번 변화가 됐었어. 그래서 이제 극값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극값은 주변보다 큰 값 이걸 보고 극대값이라고 하고 극대값 주변보다 작은 값 이거를 극소값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혜정이는 그런 경험 많을 건데 어떤 친구들 무리에 딱 갔어. 그럼 주변을 네가 쓱 둘러봤어. 네가 키가 제일 커. 그럼 네가 극된 거야. 그치? 근데 세상에 너보다 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주변엔 당장은 어때? 없어요. 내가 제일 크지? 그럼 극된 거야. 오케이? 네. 만약에 네가 이제 농구장을 갔어. 네. 농구 선수 틈에 껴 있어. 네. 주변을 둘러봐. 네.
아, 다 너보다 크잖아. 네. 그치? 그럴 땐 네가 뭐야? 극소? 극소가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야? 아니. 아, 그럴 리는 없잖아.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변이 나보다 다 커. 그럼 내가 극소가 되는 거야. 그치? 네가 딱 갔는데 주변을 둘러봤는데 내가 주변보단 더 커. 양쪽보다는. 그럼 극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뭐 그 다항함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3차, 2차부터 갑시다.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블록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극소일 때 만약에 축일 때잖아. x가 만약에 2일 때 이 축의 축 대입하면 얘가 5가 나왔다. 그러면 x가 2일 때 극소가 되고 그 극소 값은 5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3차 함수를 예를 들면 최고차항의 양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서 두 개가 바로 뭐예요? 이게 극값인 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3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얘는 극대를 가지고 마이너스 1을 직접 대입했더니 만약에 10이 나왔어. 그러면 극대값이 1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x가 3일 때 얘는 극소가 되고 그때 f3이 되겠지, 함수가.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 5였다. 그럼 얘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5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저 3차 그래프도 음.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기가 극대값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극대값은 최소랑 다르게 주변보다 작잖아, 얘가. 좌우보다. 네. 그러니까 얘는 극소인 거야. 근데 더 작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뒤로 가면 더 작은 수가 있겠지. 네. 하지만 당장 이 근처에는 어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가 농구장에 가면 네가 그 와중에는 제일 농구 코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작잖아. 하지만 밖에 나가면 더 작은 사람들 있지.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좌우 자기 근처에 있는 주변만 살펴보는 거야. 그게 바로 주변보다 더 작으면 극소가 되는 거고 주변보다 크면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이게 이제 다항함수일 땐 그런 거고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좀 수학적으로 좀 수학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충이가 아니고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하여 fa-h랑 fa 플러스 h랑 비교해 봤는데 fa가 더 커. 그러면 얘는 x는 a에서 극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a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앞에보다 얘가 크고 그거보다 조금 뒤에보다 얘가 더 커. 그럼 얘가 주변보다 큰 거잖아. 이게 극대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면 똑같은데. x는 a에서 극소. 그렇지. 이때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극대하고 극소는 미분 가능성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연속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극한값하고도 상관없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x는 1일 거고 이건 x축이고 얘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x는 1에서 이 함수는 극대를 갖는 겁니다. 그 극대값은 1인 거고 주변보다 어때? 얘 크잖아. 극대인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이 밑에 찍혀 있으면 주변보다 작잖아. 얘는 극소입니다. 그래서 불연속 함수도 극값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분 불가한 함수들도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산모양 볼록 이렇게 된 함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데 여기는 x는 1에서 극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걸 기억해야 돼. 극대값하고 극소값은 우리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한동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미분하고 어쩌고 해서 극대값 극소값을 정말 징그럽게 많이 찾을 거거든. 근데 그거는 죄다 다항함수에서 극대 극소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이고 당연히 미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극값을 주구장창 찾을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기 시작하냐면 미분 불가하거나 불연속은 극값이 없지? 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는 당연히 알지?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라고 얘기할 거야.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다항함수 미분을 정말 지겹도록 할 거거든. 그럼 맨날 미분하면 다항함수 당연히 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미분해서 그 값들을 찾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어떻게 착각하냐면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만 그 값이 있는가 보다 라고 착각하기 쉽다고. 근데 그거랑 그 값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뾰족점에서도 극값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불연속 함수에서도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극값의 정의는 주변보다 이거예요. 주변보다 좀 더 크면 극대, 주변보다 작으면 극소가 된다. 이거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성하고도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다.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저 뾰족 그래프에서도 극소값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극대밖에 없지. 이거 만약에 뒤에 이게 더 생겼어. 그럼 얘는 여기서는 극대, 여기서는 극소로 갔겠지. 그럼 이차함수 최고치랑 0보다 작은 것도 극대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차 함수는 극대만 있거나 극소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3차 함수는 극대, 극소를 다 가질 수 있지. 근데 3차 함수라고 이제 그걸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극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극한값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극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다 미분 가능한 함수로 착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야. 이게 다항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지. 여기서는 극소를 갖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극대일 때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0. 0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어때? 0.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네. 그럴 때 극대와 극소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어. 맞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차분하게 해갈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fx가 있는데 얘가 3차 함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치?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띡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냐면 당연히 몇 차가 되겠어? 2차. 그치?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될 건데 이 3차 함수가 만약에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여서 1에서의 극대가 같고 2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를 미분한 함수 x는 y 프라임 x 이렇게 있는 거잖아. f 프라임 x. 그러면 3차를 미분하면 얘는 2차 함수가 될 건데 2차 함수는 얘가 극대 극소를 갖는 두 점이지 여기 두 점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 요렇게 될 거야. 이걸 미분하면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f 프라임 x가 저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f 프라임 x 요 x한테 숫자를 대입하면 얘는 미분 계수가 되는데 그 미분 계수는 그래프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였다.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x가 1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죄다 뭐예요? 플러스였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맞지? 그러다가 여기서 증가폭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다가 여기서 멈췄지. 증가량이 0이 됐잖아. 네. 그럼 요거 띡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그러다가 점점 마이너스 폭도 줄어들다가 여기서 한번 뭐가 돼? 0.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f 프라임 x가 음수일 동안 얘는 감소하는 겁니다. f 프라임이 여기서는 f 프라임 x y 값이 이제 함수 값이 미분 계수 값이 양수겠지. 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중이었겠지. 네. 그러다가 여기 요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까지는 쭈르르 감소하잖아. 네. 그럼 얘 감소하는 구간이 바로 f 프라임 x가 음수인 구간이라고. 그치?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빠르게 음수 쪽으로 제일 크잖아. 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는 거지. 네. 이게 만약에 여기는 0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아까 이 기울기가 한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점점점 그 마이너스 폭이 줄다가 이 f 프라임 값이 0이 됐지.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부터 얘가 양수가 됐으니까 그 뒤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돼요? 네. 커지겠지. 그래서 얘가 f 프라임 x가 양수일 동안에는 얘는 증가하고 f 프라임 x가 음수일 동안에는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내는데 fx가 나왔는데 이거의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하느냐?
f 프라임 x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맞지? 왜냐면 f 프라임 x가 접선의 기울기 값이라고 했잖아. 네.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함수가 뭐하고 있겠어? 증가. 증가하고 있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내리막이니까 감소하고 있겠지. 네. 그래서 fx를 이거 원시함수라고 하거든. 원시함수의 증가 감소는 이거를 미분한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f 프라임 x가 양수일 거고 얘가 감소하는 구간에는 f 프라임 x의 부호가 음수일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계속 음수잖아. 네. 그러니까 f 프라임 x 값의 부호가 음수가 나올 거라고. 여기 있는 x 값 대입하면 f 프라임 x가 죄다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음수일 동안 얘는 감소하는 구간이 생길 것이다. 얘가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에서 얘는 증가할 거라고. 네. 맞지? 네. 그러면 이 다항 함수는 언제 극값을 갖냐면 f 프라임 x가 0인 포인트 있지. 네. 여기 좌우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했잖아. 네.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극대를 갖는 거고.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네. 얘가 f 프라임 x입니다. 네. 그럼 f 프라임 x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잖아. 네. 여기선 플러스고 여기선 마이너스고 여기선 플러스가 되겠지. 지금 y 값이 양수고 음수고 양수잖아. 그러면 요 값 이전에는 f 프라임 x가 양수니까 원시 함수는 얘는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다 여기서 멈췄잖아. 네. 그 다음에 요만큼 동안 뭐 하고 있어? 감소. 그럼 감소하다 여기서 멈추는 거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니까 다시 어때? 증가. 증가하게 되는 거라고. 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극대 극소로 갖게 되겠지. 네. 근데 극대를 가질 때는 얘가 일단 f 프라임 x가 0이어야 되잖아. 미분계수가 0이어야 극값 같겠지. 뭘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0. 여기도 0.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0이 돼야 돼. 그 순간에. 네. 하지만 그 순간에 0이긴 한데 거기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돼? 플러스는 증가하고 있었잖아. 네. 마이너스는 감소하고 있었지.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했어. 그러면 극대를 갖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했지. 네. 그러니까 뭐를 가져? 극소. 극소를 갖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좀 말장난 같은 걸 한번 해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얘가 이 함수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극대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렇다면 f 프라임 a는 0이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근데 F는 X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 이 말은 OX 퀴즈를 물어보는 거야. X. 왜 X죠? 3차 함수는 그럴 수 있는데 2차 같은 건 2차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극대값이 존재한 거야. 근데 A가 이거 A라고, X는 A라고. 극대값이 그냥 극값이라고 해도 돼. 극대는 극소는 안 중요해요.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해. 네. 그러면 그때 미분계수는 0이다. 극값이 존재. 이거는 맞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니까. 맞는 건가? 극값이 존재? 얘기는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둘 중에 하나야. 맞는 얘기?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왜냐면 자, fx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니까. 여기서 극값을 가졌어. 네. 그럼 미분계수가 0이야? 아니요? 이렇게 생긴 함수야. 네. x는 a에서 극대를 가졌어. 극값이 존재하잖아.
네. 그럼 미분계수가 0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네. 이건 틀린 얘기야. 오. 근데 이게 맞는 얘기가 되려면 이 앞에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f'x는 0이다. 이 말은 어때? 맞아요.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맞지? 미분 가능한 함수는 부드럽게 연결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부드럽게 연결된 몇 차 함수랑 상관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런 데서 극값 같잖아. 미분 가능한 함수는 부드럽게 연결됐는데 그러면 극값 가는 데서는 기울기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0. 그럼 이게 말은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가끔 이렇게 문제 낸다고. 우리가 맨날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루다 보니까 이거 없이 그냥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다니까. 아,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얘가 맞는 거지. 미분 가능이란 말이 없으면 얘는 거짓일 수도 있다. 아까처럼 뾰족한 함수, 심지어 미분 불가함수일 수도 있고 불연속 함수 중에서도 극값을 갖는데 그건 미분 불가인데 무슨 극값이야? 아예 미분계수가 0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퀴즈. 그럼 거꾸로 f'x에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하여 네.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y는 fx. 이번엔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런데 x가 a에서 미분계수가 0이었어. 네.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 음. 이번에 반대 얘기하는 거지. 네. 얘는 극값이 존재하면 f'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x는 a에서 극값이 존재하면 미분계수는 0이다. 그럼 맞는 말이라고 했어. 그럼 반대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f'a가 0이야. 미분계수가 0이야. 아, 그러면 거기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거다. 이 말은 어떤데요? 이 말은 O입니까? X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모는 없습니다. 결론은 이것은 X입니다. 이것도 X야. 왜 그런지 생각해보자. 아까 극값을 갖는 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을 갖는 조건은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 조건은 f'a가 0이고 x는 a를 중심으로 좌우의 부호가 바뀔 때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니까 극대를 갖는 거고 f'a가 미분계수가 0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 멈추고 증가하니까 극소를 갖는 거야. 맞지? 그런데 미분계수가 0이어도 좌우의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얘는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는 f'a가 0인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했잖아. 네. 이게 f'x야.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까지 쭉 증가했지. 네.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오면 극값을 갖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증가했다고. 아까 y는 x 세제곱 그래프 같은 거.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 얼마입니까? 0. 0이지만 극값 가져 안 가져? 안 가질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극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극값이 존재하면 당연히 미분계수는 0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느냐? 그건 아니야. 미분계수가 0인데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것처럼 안 바뀌면 얘는 극값 안 갖는 거야. 이해가 되지? 지금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제 직접 문제로 접근을 해봅시다. 이해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제를 접근해보면 알 거야. 아, 그렇구나 라고 알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야. 앞으로는 딴 거는 다 이렇게 다 되새김질 되고 다 정리가 될 건데 미분 가능한 함수만 오직 극값을 갖는다.
그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잘 인지하면 돼요. 오늘의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 이렇게 3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깜짝이야. 자, 이런 3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x가 2일 때 얘가 증가 상태에 있느냐 감소 상태에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fx가 원시 함수인데 원시 함수의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한다고? 원시 함수의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한다고? f 프라임 x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랬어. 네. 기억나지? 그치? 왜냐면 f 프라임 x가 미분 계수 값인 거잖아. 얘가 양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중이니까 증가하는 거다. f 프라임 x가 음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감소하는 중일 것이다. 그런 얘기 했었지. 그래서 요거 주어진 fx를 한번 미분을 합니다. 그럼 얘는 3x의 제곱 빼기 3이 되겠지? 그럼 얘는 3으로 묶어주면 합차로 바뀝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게 합차로 바뀌겠지? 그럼 얘는 최고창이 양수인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좌표가 뭐하고 뭐가 나왔어? 1 마이.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전에서는 f 프라임 x가 양수였고 요 사이에서는 음수였고 1 이후에는 양수가 됐잖아. 그러면 x가 2일 때는 어때? 2일 때는 양수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었다고. 맞지?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뚜뚜뚜뚜 여기 내리는 거야. 이게 f 프라임 x의 개형에서 이거를 뚜뚜뚜뚜뚜 내려보면 이걸 가지고 원시 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fx가 마이너스 1 이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 증가. 그러다가 마이너스 1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멈췄어요. 끽 브레이크를 밟고 멈춘 거야. 그럼 얘는 쭉 증가하다가 그 폭이 점점 둔화되다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끽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멈춘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얘가 쭉 음수였다가 그 폭이 점점점 그 폭이 커졌다가 그 폭이 감소폭이 줄어들다가 다시 멈추는 거야. 감소를 막 하다가 감소폭이 점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멈추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 밑에 그린 그래프가 fx. 그렇지, 이게 fx의 경위입니다. y는 fx. 그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인데서 극대를 갖겠지? 네. x가 플러스 1인데서 극소를 가질 것이다. 그럼 여기다 직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대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직접 1을 대입하면 그때 극소 값 자체가 나오는 거다. 연결이 됩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번도 예제 1번에 2번. 여기도 똑같이 지금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가 나왔어요. 이번엔 gx네. 이 gx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인데 이게 감소하는 구간하고 증가하는 구간을 각각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gx의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한다고? 내가 결정하냐? 그 프라임 x의 9. 그렇지, g'이지 얘는. 네. 그렇지,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을 뿅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3x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나오겠네. 네. 그러니까 3x로 쓱 묶어줬더니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최고창이 양수인 2차 함수인데 얘가 근을 마이너스 2하고 0을 근으로 갔네. 이렇게 갖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였고 여기서는 0,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0, 여기서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뚜뚜뚜뚜 잘라가지고 이거는 뭐 그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잘하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얘도 아까랑 똑같은 개형이네. 여기가 g 프라임이 플러스였으니까 얘는 증가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감소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쭉 증가하는 이게 y는 gx의 개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감소하는 구간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0, 요 사이에서부터 감소하겠지?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감소하는 구간은 우리가 이거 뭐야 범위 표현할 때 뭐 이런 거 이렇게 배웠지? 뭐 x 이렇게 됐으면 각괄호 a 동그라미 가로 b 이거 배웠지 우리? 구간 표시하는 방법, 그렇지? 그럼 여기서 증가하는 감소하는 구간만 딱 구할 건데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는 포함해서. 왜냐면 요 마이너스 2도 표현해갖고
요 점하고 그 바로 다음 점에서 이게 줄어들고 있잖아. 그럼 감소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구간 표시할 때는 는을 붙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감소 구간은 이거고 증가 구간은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잖아. 큰 작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인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은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또는 이거니까 또는이라고 해도 되고 합집합으로 해도 돼요. 합집합도 같은 얘기잖아. 네. A 또는 B하고 A 합집합 B하고 어떤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큰 작작이라는 범위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구간 합집합 0 이후의 구간 이렇게. 그렇지? 이게 바로 구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좋아. 이제 숫바 1번을 살포시 해보세요. 숫바 표반은 잘 했을 거고 이제 개념 넓히기 보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 주어진 함수가 f'x입니다. f'x야. fx가 아니고 f'x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할 수 있어요. 기억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f'x를 가지고 fx를 봤더니 1에서 증가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때요? 1에서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얘는 맞습니다. 왜요? 이거 왜 준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거는 이 함수의 원시 함수의 증가 함수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부 누구의 부? F'(x) f'x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잖아. 네. 근데 x는 1에서 즉 f'1이 f'1이 이건데 양수야 음수야? 아, 양수. 양수잖아. 그럼 증가 상태에 있는 거 맞아요. f'의 증가 함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시 함수의 증가 함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f'x의 부호가 결정한다고. 얘가 양수면 증가하는 중에 있고 음수면 감소하는 중에 있다. 그냥 일단 풀어보고 자 니은번 뭐라고 나왔냐면 얘는 2에서 4에서 2부터 4까지 그러면 2부터 4까지 fx가 감소한다 그렇게 나왔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막혀있지 않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맞는 얘기인데. 맞지? 네. 왜냐면 f'x가 2에서 4부터까지 음수잖아. 네. 그럼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 말은 매우 훌륭한 얘기죠? 그다음에 디귿번 3에서 5까지 증가한다. 3에서 5까지 쭉 증가. 어때?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거 f'이라고 했잖아. fx가 아. 다 fx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저 밑에서는 감소고 위로 올라갔어. 그렇지. 3에서 4까지는 감소하지만 4에서 5까지는 증가해버리지. 그래서 얘는 거짓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페이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제 거기다가 이 그림이 있잖아. 그림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개형을 추정할 거야. 아까처럼. 네. 그러면 f'x가 0인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네. 찍었지? 네. 그 다음 거 뚜뚜뚜뚜 하고 점을 내려. 네. 점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걸 표시해봐. 얘가 양수였다가 여기 0 됐고 여기서 음수였다가 0 됐고 여기서 양수가 됐지? 이 부호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플러스 1 동안에는 fx가 어떻게 됐을 거야? 증가. 증가했겠지. 그리고 2에서 멈췄겠지?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감소하다가 멈출 거야. 네. 그 다음에 4 이후로는 증가. 계속 증가했겠지. 네. 이게 fx의 개형입니다. 그럼 여기가 x는 2가 되고 여기가 x는 4가 되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기니디를 답변하면 fx를 눈에 아예 보이게 그려버렸잖아. 네. 그럼 훨씬 더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것만 갖고도 이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거기다 살짝 추가해 보세요. 큐. 자 이번에는 주어진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주어진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fx의 증가 함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F'X의 부. 그렇지.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f'x가
실수 전체에서 항상 양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f 프라임 x가 양수일 동안 증가하고 얘가 음수일 동안 감소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니까 얘가 미분한 건 항상 양수여야 돼. 그런데 미분계수가 잠깐 0인 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살펴볼 거야. 자, 일단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 함수 3차함수를 미분을 땅 때려봤더니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최고창이 양수인 3차함수, 2차함수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가 x축에 만약에 이딴 식으로 걸쳤어. 네.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돼요. 왜냐면 실수 전체에서 뭐만 하라 그랬어. 증가. 그럼 얘는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면 안 돼. 네. 감소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럼 요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x축 위에 둥둥둥 떠 있어야 돼. 네. 그래야지 얘가 항상 양수일 거 아니야. 접하면 안 돼요? 접하는 거 되지.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요 구간에서 한번 띡 접했다고 쳐. 네. 그럼 되게 좋은 질문이야. 음, 3차 함수의 개념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자, 2차 미분한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 이거 y는 f 프라임 x입니다. 네. 요런 아니 그냥 이거를 원래 지금 정리하지 뭐. 이런 경우랑 요런 경우랑 이런 경우 지금 f 프라임 x의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값을 가질 거고 증가하고 멈추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게 되겠지. 이럴 때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아까 하던 거 증가하다가 멈추고 감소하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하는 거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죠? 근데 얘는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인 포인트가 하나 있겠지. 근데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가운데가 뚜루뚜뚜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증가 하다가 멈췄잖아. 내려오지 않고 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그 값은 가지 안 가지? 안 가죠. 안 가져요. 왜냐면 부호가 안 바뀌었잖아. 네. 미분계수가 0인데서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 같잖아. 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지는 않는다고지? 이런 얘기야. 그럼 얘는 요 한 포인트에서는 미분계수가 뭡니까? 0이잖아. 네. 하지만 증가감소는 그 점과 조금 그 바로 다음 점을 비교하는 거야. 이거 확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한 포인트에서만 이렇게 0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한 포인트에서만 기울기가 0인 거지. 네. 그 점과 그 바로 다음 점을 비교하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증가하고 있잖아.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계수가 0인 거지. 조금이라도 떨어진 값 제시하면 그 바로 다음 값에서 무조건 늘어났다고. 네.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0인 점이 있어도 어때?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이런 얘기라. 그렇지?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는 0이 그래서 여기 눈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지. 여기서가 증가폭이 제일 작은 것 뿐입니다.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서 줄어들지만 멈추진 않아. 계속 증가하다가 줄어들지 않고 이쯤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만약에 함수값이 만약에 2였어. 그러면 제일 덜 값하는 데가 기울기가 2인 거야. 그 뒤로는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지? 제일 작은 데서가 기울기가 이거라고. 그렇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것은 얘는 아니겠지?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칭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근데 그럼 반대로 감소할 때도 0 포함해서 감소. 당연하죠. 최고창이 음수가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고창이 음수가 되면 이런 형태로 생기겠지? 네. 아니면 이렇게 돼서 멈추고 이렇게. 네.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감소만 하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존재하고 여기서도 한순간엔 0이고 얘는 기울기 제일 작은 데에서도 여전히 음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이제 이 오른쪽 두 가지 있지. 요 두 가지를 여기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얘기하는 건데 감소로 바뀌어도 똑같은 얘기지. 근데 그게 어떤 결론이냐면 요거 f 프라임 x 하면 2차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근데 요때는 d가 0이고 얘는 d가 작아요. 0보다 작다잖아. 네.
그러면 이걸 통칭해서 이거의 결론이 뭐예요? D가 0보다 작고. 그렇지. 저 이차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 자겠지?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생각해 볼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수능에 한동안 나왔다가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있거든. 근데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요. 학교 시험에는 맨날 주구장창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요게 3차 함수인데 여기 첫 번째 3차 함수가 증가함수이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다. 같은 얘기예요. 그치? 근데 이 증가함수랑 똑같은 얘기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인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제 3차 함수 얘기인 거야 지금. 3차 함수일 때만.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으로 감소라고 나와도 어때요? 최고치 함계수만 음수라서 똑같은 거야. 근데 X1, X2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아무거나 숫자 대입했는데 더 큰 거 대입하는데 더 큰 수 대입했더니 결과도 커지더라고. 그 증가겠지. 근데 이거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여기 부가 이렇게 바뀌겠지? 큰 거 대입하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야. 큰 거 대입하면 x 값을 더 큰 거 대입했더니 함수 값은 더 줄어들었어. 그게 감소함수란 뜻입니다. x를 점점 큰 거 대입하면 할수록 그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x1이고 이게 x2야. x1보다 더 큰 값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함수 값은 더 어때? 줄어들었다고. 근데 그래프가 저렇게 생긴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감소함수라는 뜻이 그런 얘기라고. 감소함수일 때 저렇다라고 그렇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감소함수란 뜻이라고. 어. 또는 증가함수란 뜻이다. 같은 얘기다. 근데 3차 함수 얘기하는 거 이거는 거예요. 3차 함수일 때 이게 증가함수이다 또는 감소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얘가 1대1 대응함수다. 아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대1 대응. 이거는 이런 뜻이야.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도 같지 않다. 이게 1대1 대응의 뜻입니다. 대입한 값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돼. 그래야지 x 값하고 y 값이 하나씩만 매칭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대우 표현으로 반대로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fx1하고 fx2가 같아. 그러면 x1하고 x2도 같았다는 뜻이야. 이거의 대우인 거 느껴져? 1대1 대응이 뭐였죠?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매칭되는 거야. 근데 하나씩 매칭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만약에 F1이 2면은 딴 거는 2가 되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이게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함수는 어때요?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밖에 매칭이 안 되지? 네. 얘는 y값 하나당 x값 몇 개 뭘 넣죠? 3개씩 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주어진 3차 함수가 증가함수이다.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 말이 X1이랑 2가 같지 않으면?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결과도 같지 않아야 된다. 근데 저 검은색으로 쓴 건 반대잖아요. 같은 얘기인데? X1하고 2가 안 같으면 같지 않으면 결과도 달라야 된다고. 이 명제의 대우가 기억이 납니까? 결과는 네. 이거를 오면서 순서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반대로 결과가 같았다면 대입한 것도 같았어야 된다고. 이거는 이게 명제고 명제의 대우만 쓴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오케이. 대입한 게 서로 같지 않으면 결과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 반대로 그렇다면 결과가 같다는 뜻은 대입한 것도 같은 케이스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함수란 뜻이고 또 세 번째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인 거 이해합니까? 네.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고 1대1 대응함수가 같은 뜻이야. 그래서 얘도 이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보이나? 이 밑에 하나도 안 보이네? 조졌네. 여기 역함수 존재하는 한글로 쓰시고 그럼 네 번째 또 뭐냐면 극값이 없다.
왜요? 요때는 극대하고 극소가 다 존재하잖아. 네. 여기서는 극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함수 얘기하는 게 극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럼 저 함수 첫 번째 함수에다가 저런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요 증가 함수다, 아니면 1대1 대응 함수다,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극값이 없다. 그 얘기가 결론이 이렇게 똑같다고. 아, 다 저 얘기를 하는 다 요 얘기야. 아. 이거 패러프레이징하면 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네. 똑같은 얘기야. 계속 증가만 한다 그 얘기하고, 이 함수가 3차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다 그 얘기하고,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얘기하고, 이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다, 이게 다 똑같이 결론이 뭐냐면 3차 함수에 이런 게 붙으면 f 프라임 x는 0 있지, 이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정확히 간파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제 거기 예제 2번 그 근처에다가 싹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 이 얘기는 저 뒤에 똑같이 또 반복돼서 나올 거야. 거기다 한번 싹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